584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바로 a 이상 b 이하일 때 함수 y는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는 x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 함수는 미수가 0과 1 사이니까 바로 감소 함수가 되죠. 자, 그럴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다 주어졌을 때 정의역의 범위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 최대값이 2라는 것은 바로 x가 언제죠? x가 감소함수니까 최대값이 2라는 말은 x값이 작을 때죠. 따라서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면 바로 a 플러스 2일 때가 바로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럼 반대로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3인데 이때는 바로 x가 언제 클 때가 되겠죠. 따라서 x자리에 b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자, 그러면 로그 정의하여 이 진수 a 플러스 1은 바로 미수 2분의 1은 한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죠. 2분의 1에 바로 제곱이 되어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4분의 1에서 바로 2를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2는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b 값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진수 b 플러스 2는 바로 2분의 1에 바로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네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3제곱이 되어서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 플러스 2가 8이니까 b는 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되나요?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7, b는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 자,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b가 6이죠. 자, 6은 4분의 2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수를 더하면 4분의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가함수는 x가 크면 크고 감소함수는 x가 크면 더 작아지니까 바로 그리고 이 로그 함수는 뭡니까? 원래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값 하나당 y에 하나만 대응하기 때문에 바로 감소함수일 때는 맞죠? 바로 x가 바로 a일 때가 바로 뭐가? x가 a일 때 최대값을 갖고 x가 b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1대1 대응이니까 하나당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85번입니다. 자, 두 실수 x, y가 있는데 x는 12성이고 y도 12성입니다. 그런데 x와 y를 곱하면 만이라고 하네요. 이 식을 만족할 때 다음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합. 그러면 이런 걸 보고 그냥 x 100, y 100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식을 보니까 로그 x도 있고 로그 y도 있으니까 문자가 몇 문자죠? 두 문자가 되죠. 그러면 한 문자를 좀 줄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로그 x, 로그 y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원래 로그 x는 모든 실수가 되는데 x가 1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1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양변의 로그를 잡아주면 상용 로그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가 상용 로그가 나왔으니까 로그 x는 자 로그 자 양변의 상용 로그를 잡아줬으니까 로그 x는 로그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용 로그를 잡았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로그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도 얼마보다 크죠? 1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잡아주면 상용 로그를 잡아주면
부등호 방정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로그 y도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겠나요? 자, 이럴 때 이런 값을 이런 이제 로그 x와 로그 y의 범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그리고 로그 x를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따라서 로그 x를 이렇게 라지 x로 로그 y를 라지 y로 치환한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y가 되고 플러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 x 더하기 로그 y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되나요? 따라서 라지 x 더하기 라지 y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얘가 바로 어떻게 보면 x, y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2차식 형태가 되는 거죠. 2차식 형태. 되겠나요? 자, 그러면서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문자를 하나로 줄여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식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식을 가지고. 그리고 모두 다 로그 x로 바꾸어 놨으니까 이 식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로그를 한번 잡아봅시다. 상용 로그를 잡으면 로그 xy는 바로 로그 바로 만이 되겠죠. 만은 10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바로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로그 x 더하기 로그 y는 바로 로그 10의 4제곱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로그 x를 바로 무엇으로? 라지 x로 로그 y를 라지 y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라는 것은 4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y에다가 플러스 x 더하기 y가 얼마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도 문자가 두 개죠.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바꾸어 줍시다. 바꾸어 줄 때, 자, y는 어떻게 4-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y 자리에 바로 4-라지 x를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y가 소거되었으니까 y가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자, y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y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이항하면 x는 얼마? 3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자, 그런데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죠? 1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x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이런 범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요 일련의 과정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x와 y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로그 x, 로그 y의 범위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치환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x 곱하기 y에 로그 xy인데 로그 x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라서 바로 이 식을 가지고 또 양면의 로그를 채워보면 x 더하기 y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의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y는 4-x가 되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데 y가 사라졌으니까 y는 범위를 남겨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y가 4-x인데 1 이상이기 때문에 x는 3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x가 1 이상이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어떻게? x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식이 바로 뭐에 관한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전개를 해보면 x에 대한 몇 차식이 됩니까? 바로 2차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따라서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바로 이 2차식을 뭐로 두라? 2차 함수로 두고 풀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가 바로 1에서 3까지라는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바로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네요. 위로 볼록. 대칭축을 생각해야 되겠죠. 라지 x는 마이너스 2,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x 계수가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대칭축은 라지 x는 2가 되겠습니다. 자 2가 되면 여러분들 1하고 3은 어때요? 같은 간격이 되니까 여기가 1이라면 높이가 똑같은 여기가 바로 3이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1에서 3 사이의 그래프, 요 그래프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가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 최대값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 라지 x가 언제일 때? 2일 때가 바로 뭐가 되고 최대가 되겠네요. 최대가 되고 최소는 언제 최소가 됩니까? 자, x가 1일 때도 3일 때가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x가 3일 때 모두 다 최소값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은 라지 x 2일 때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4가 되어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8이 되겠고 최소값은 1이나 3을 아무나 대입하면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나요? 따라서 얼마가 되죠? 7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8, 최소값은 7이 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어진 식은 바로 몇 차식으로 나오더라? 2차식으로 나오는데 바로 요 x의 범위가 뭐죠? 숨겨져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가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인데 y가 사라지면서 자, 문자가 두 개니까 한 문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y를 집어버리니까 y를 소거해보니까 y가 소거하면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근데 x는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2차식이 바로 라지 x가 1과 3 사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86번입니다. 자, 방정식 x의 로그 2x 제곱은 8x 제곱입니다.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실근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지수의 로그 x가 있으니까 양변에 바로 지수에 있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이 로그를 양변에 취해 준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로그니까 뭐부터 처리해야 된다? 진수 조건부터 처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진수 x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는 것을 반드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2를 밑으로 취해보면, 자, x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되겠고, 자, 우변에도 로그 하나만 취해줘야 되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바로 8x 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는 어디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x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x니까 이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8 곱하기 x제곱이 진수가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제곱이 되겠죠. 진수가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로그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2를 밑으로 하는 x제곱이면 제곱이 떨어지죠. 그럼 절대값 x인데 x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벗겨주면 그대로 x가 되겠네요. 그럼 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은 얼마가 되죠? 3이 되고
로그,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어떻게 되죠? 중복적으로 나오니까 얘를 t로 치환을 합시다. 그럼 이 t는 바로 모든 실수가 되죠. x가 양수니까. 되겠나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t제곱. 자, 여기가 3이고 얘가 2t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그리고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t-3,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t는 3 또는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되돌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t가 3이니까 t는 로그 2를 밑으로는 x가 3이 되어도 되고 또는 로그 2를 밑으로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로그 정의에 의하여 진수 x는 2의 세제곱 8이 되든지 또는 진수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근이니까 하나의 근이 알파면 다른 하나의 근이 베타가 되겠죠. 또는 알파 베타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8과 2분의 1의 곱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에서 이놈의 두근을 뭐로 설정할 수가 있나요? 두근을 이 x에 대한 방식이 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 t로 치환했으니까 x 자리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바로 t가 바로 근이 되는 겁니다. 바로 두근을 로그 2를 밑으로 알파, 로그 2를 밑으로는 베타라 둘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알파와 베타의 곱이 필요하잖아요. 곱이 필요한데 앞에서 나눠했죠. 이 두 것, 이게 각각의 하나의 근이고 하나의 근이 되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t제곱 개수분의 t개수의 부반대가 되어서 2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 되고 로그 2를 밑으로 하면 알파, 베타는 2가 되어서 로그 저기를 이용하면 알파와 베타의 곱, 진수는 바로 2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근을 구해도 되고 바로 여기서 이 두 근을 이렇게만 설정할 수 있는 우리 앞에서 많이 해봤죠? 그죠? 설정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얘가 뭐가 안 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두 근을 이렇게 설정하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87번입니다. 자, 방정식이 있네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또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 진수 조건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해 보면 여기 진수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그죠? 0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x가 또 미수에 있으니까 미수 조건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미수 x는 양수가 되어야 되고 얘는 절대로 1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미수 조건과 진수 조건에 바로 and를 취해줘야 되니까 양수이면서 1은 아니죠. 또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바로 교집합은 바로 x는 바로 0보다 크면서 x는 1이 아니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란 말은 0을 제외한 양수, 음수가 다 되는데 얘와 교집합이 되니까 양수이면서 1이 아니다. 다른 말로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줘도 된다 그랬죠. 하여간 x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2가 떨어질 수가 있죠.
또 9도 뭡니까?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9는 3의 제곱이고 x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로그 x를 밑으로는 3의 세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2와 2는 나가면 2분의 2가 되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자 x인데 원래 2가 떨어지면 절대값이지만 x가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네요. 그럼 얘는 바로 3이 떨어지면서 3 로그 x를 밑으로 하면 3이 되고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와 여기는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3은 바로 무슨 관계가 된다? 역수 관계가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를 뭐로 t로 치환을 한다면 얘는 t가 되고 마이너스 얘는 t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t분의 3 마이너스 4 이꼴 제로로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x가 양수면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죠. 그런데 x가 1이 아니죠. 여러분들 x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t가 0이죠. 따라서 t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다시 x가 양수면 진수가 양수면 로그는 모든 실수가 되는데 1이 되면 안 되죠. x가 1이면 t값이 0입니다. 따라서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양변을 t로 곱할 수가 있겠죠. 자, t를 곱하면 t 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가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는데 이게 바로 586번 바로 앞에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이럴 때 이놈의 두 건을 뭐로 두자? 원래 이 방정식의 건이 알파, 베타인데 치환을 했죠. 그럼 x 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근을 바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알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베타로 둘 수가 있죠.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 곱이 필요하니까 진수에 바로 곱이 필요하니까 로그의 합이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바로 t제곱 개수분의 t개수의 부반대가 되니까 바로 그 합은 얼마? 1분의 마이너스 4의 부반대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 되고 그놈이 4가 되니까 바로 로그 정의에 의하여 알파 베타의 곱은 3의 4제곱 즉 얼마가 된다? 8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86번은 여러분들 두 번의 곱을 구하는데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직접 구해서 알파 베타를 찾으면 돼요. 지금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t값이 루트가 나오니까 복잡하잖아요. 자, 그럴 때 두 번을 이렇게 로그 3을 밑으로 한 알파와 로그 3을 밑으로 한 베타로 두면 두 번의 합을 구하면 그 합에서 바로 진수의 곱이 바로 알파 베타 나오는 거 앞에서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문제 잘 비교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588번입니다. 자, 다음 부동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먼저 부동식이니까 로그 부동식이니까 진수 조건부터 체크합시다. 자, 진수 조건은 자, 여기 진수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두 번째는 진수가 절대값 x죠. 절대값 x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는 답 형태가 똑같다 그랬죠.
바로 절대값 x는 원래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바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두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이 되니까 바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바로 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바로 절대값을 먼저 벗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절대값을 0으로 만들었을 때 x값을 기준으로 벗겨준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0은 아니니까 바로 여기서 이 꼴은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x는 0보다 클 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자, x가 0보다 크니까 2는 떨어질 수가 있죠. 따라서 2에 로그 2를 밑으로는 x인데 절대값이지만 맞죠? 2가 떨어지면 절대값이지만 이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솔라당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는 자 절대값 x를 벗기면 x가 양수니까 솔라당이 되겠습니다.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두 개인데 하나를 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되고 우변은 3이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는 정가 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죠. 따라서 x는 얼마보다 2의 세제곱 8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다시 뭐를 해야 됩니까? AND를 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x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의 범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x가 이번에는 x가 음수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2가 떨어지죠. 떨어지고 로그 절대값 x가 되잖아요. 절대값 x인데 x가 음수니까 얘는 뭘 달고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이너스 x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도 로그 2를 밑으로 하고 똑같이 2를 밑으로 해야 되겠죠. 2를 밑으로 하고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두 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얘가 3보다 작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은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세제곱이 되니까 로그 2, 로그 2를 없애주면 정가 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가 되겠죠. 2의 세제곱 8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x는 어떻게 되죠? x는 8보다가 아니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x는 0보다 크다와 0보다 소리 x가 0보다 작다와 바로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의 AND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0보다 작다가 바로 두 번째 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풀었으니까 이 1번과 2번의 바로 합집합이 되겠죠. 1번 또는 2번이 되니까 1번과 2번의 바로 합집합이 되어야 되죠. 합집합. 맞습니까? 합집합이 되어야 되죠. 또는니까. 자, 그러므로 범위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고 또는 0보다는 크고 x가 8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표현해 주면 바로 이 부등식의 바로 x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8에서 0 사이면 0에서 큰 수에서 마이너스 8을 빼면 되겠죠. 자, 둘 다 이꼴이 아니고 한쪽만 이꼴이 그냥 빼버리면 몇 개가 된다? 8개가 되고, 여기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둘 다 이꼴이 아니고 한쪽만 이꼴이면 빼면 되겠죠? 8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8개, 뒤에 8개가 되어서 토탈 몇 개가 된다? 16개의 정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인데,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여러분들 두 가지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1학년 때 선생님이 방정식에서도 이런 스타일 절대값 이등이 나왔거든요. 부등식에서도 나오고, 이 절대값 x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바로 절대값이 우그러지니까 바로 x제곱과 같다는 거.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풀이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돼요. 그럼 이 앞에 부분은 바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제곱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절대값 x가 되고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아져. 로그의 차비가 진수의 바로 b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절대값 x가 되고 분자는 절대값 x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있는 절대값 x와 분자에 있는 절대값 x를 하나 약분을 해버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절대값 x는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 3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미수가 2면서 2니까 바로 뭡니까? 정가 함수가 되고 자,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되겠죠. 따라서 로그 2와 로그 2를 같으니까 진수의 바로 b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고 2의 세제곱이 8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x가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을 바꿔주면 바로 사이 범위가 되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요 진수 조건과 체크를 해야 되죠. 진수 조건에 0이 아니라고 했죠. 0은 절대로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0이 빠져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고 또는 0보다는 크고 x는 8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이 문제의 바로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즉 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굳이 이걸 적을 필요 없고 정수 x의 개수니까 자, 8에서 누굴 빼야 되나요? 마이너스 8을 빼고 하나 더 더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17개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0을 뭐 해줘야 되나요? 제외해줘야 되니까 다시 하나를 빼어주어서 최종 정답은 몇 개가 된다는 거? 1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값 x를 제곱하면 절대값이 우그러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절대값 x제곱과 그냥 x제곱이 같기 때문에 요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풀어서 로그의 차니까 진수의 b를 이용하여 여러분들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89번입니다. 자, 이 부등식의 해가 바로 알파보다 크거나 할 때 10의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수 부등식이죠. 밑이 2고 밑이 0면 밑수를 같게 만들어 줄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바로 양변에 뭐를 취한다? 바로 상용 로그를 뭐 한다? 취하면 되겠죠. 앞에서 많이 해봤죠, 그죠? 자, 그럼 상용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10을 생략하고 2에 2x니까 2x가 떨어지면 되네요. 2x와 곱하기가 되죠. 자, 상용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얘가 무슨 함수? 증가함수죠.
증가 함수가 되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도 취해주면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1-2x가 떨어지면 되겠죠. 따라서 1-2x니까 반드시 괄호를 이렇게 쳐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와 로그 5는 뭐가 되겠습니까? 숫자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x가 미지수니까 바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나요? 1차 방정식이 되죠.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이니까 x는 x끼리 모으고 상수를 상수끼리 모으면 되겠습니다. 소리 1차 방정식이 아니네요. 1차 뭐가 됩니까? 부등식이 되죠. 그죠? 1차 크거나 같다니까. 자, 1차 부등식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자, x끼리 모으면 여기 2x가 되고 여기는 로그 2가 되는데 자, 이렇게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2x 로그 5죠. 그럼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2x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플러스 로그 5로 묶인다는 거 알겠나요? 되겠나요? 요 마이너스 2x 로그 5가 이항하면 플러스 2x 로그 5가 되니까 2x로 동요항을 묶어주면 상수항을 더해주면 되겠죠. 우변에는 1 곱하기 로그 5가 되겠네요. 로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로그 2 더하기 로그 5를 어떻게 되죠?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바로 곱이 되죠. 2, 5, 10이 돼서 결론적으로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x는 바로 뭐가 된다? 로그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에 바로 로그 5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알파가 되는 거죠. 잖아요. 그럼 이 알파는 자 로그 5를 로그 5에 이 2분의 1을 다시 올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2분의 1 제곱이 되어서 저는 결론적으로 로그 루트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10의 알파 제곱은 10의 알파가 바로 로그 루트 5가 되니까 여기는 상용로그 10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10과 10이 없어진다. 그러면 정답은 얼마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A를 밑으로 하고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C의 제곱은 A와 C를 자리 바꾸어서 C의 로그 B를 밑으로 A 제곱이 되고 자, A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바로 B는 A와 B를 자리 바꾸어줘도 되나 A를 바로 없애보자 그랬죠. 따라서 B가 된다는 거, 이 두 개의 사실 잘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90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얘는 로그 방정식이 아니고 지금 x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x제곱의 개수가 3 플러스 로그 2가 x제곱의 개수고 x의 개수는 2배의 1 플러스 로그 2a가 되고 바로 상수항이 1이 됩니다. 그럴 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럴 때 상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골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 진수 조건 처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얘는 뭐에 대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 즉 3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자, 2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나올 때는 2차 방정식이 이루어지면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가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고 이 마이너스 3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죠. 그러므로 a는 누가 되면 안 된다?
바로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바로 8분의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주의하고 체크해 두어야 됩니다. 요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로그가 나왔으니까 바로 진수 조건을 체크해야 되겠죠. 자, 진수 조건은 바로 진수 A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따라서 진수 A는 양수이면서 절대로 A는 8분의 1이 되면 안 됩니다. 요 두 개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서로 다른 두 신호를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는데 자, X 개수가 2로 묶여져 있으면 짝수죠. 따라서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제곱이니까 반이 바로 1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가 반이죠. 바로 X계수의 반이죠. 2가 약분이 되어서 반제곱 마이너스 A는 뭡니까? A가 3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가 바로 뭡니까? 1이 되니까 곱하나 말하나 되겠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가 되면 되게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 2를 밑으로 A가 반복 구조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T로 설정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그럼 T의 범위는 A가 양수이면 T는 모든 실수인데 자, A는 8분의 1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A가 8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2를 밑으로는 A가 8분의 1이면 8분의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이 T는 절대로 T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체크해 줘야 되겠죠.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T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A가 8분의 1이 되면 안 되니까 T도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치환했으니까 바로 얘는 1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T가 0보다 크다인 2차 부등식이 되네요. 자, T제곱, 여기 2T, 여기 마이너스 T가 되니까 플러스 T가 되겠죠? 숫자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네요. 따라서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가해법이죠. 마이너스 2와 1이니까 t는 작은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적고 t는 큰 누구보다 1보다는 더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t 값은 뭐가 되면 안 되죠?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적은데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t와 요 범위와 요 범위를 체크해 보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적은데 마이너스 3이 안 된다는 것은 t는 마이너스 3보다 적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또는 t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말뜻 이해되시나요? 자, t는 마이너스 3은 되면 안 되니까 t가 마이너스,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직선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큰데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방금 뽕이 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t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 부분은 t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다. 이 부분이 바로 t는 1보다 크다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t를 돌려주면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적으니까 마이너스 3은 로그 2를 밑으로 나눈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3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자, t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다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바로 a가 t가 바로 2를 밑으로 하는 a죠. 얘는 1보다 크니까 1은 바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의 1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니까 증가함수고 2니까 증가함수가 맞죠? 증가함수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로그 2, 로그 2 없어지면 a는 바로 2의 마이너스 세제곱 8분의 1보다 적습니다. 자, 또는 여기는 얘 부분이 바로 8분의 1이 되죠. 그리고 a가 되면서 여기도 로그 2, 로그 2, 로그 2 없으면 되겠죠. 얘는 2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바로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 되나요? 자, 또는 여기는 a가 바로 누구보다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느냐? 여러분들 진수 조건부에서 a는 0보다 커야 되죠. 8분의 1은 아니죠. 8분의 1은 아니라고 됐습니다.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에 0보다 크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또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요게 바로 요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A 값의 범위가 조금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요 세 가지 형태가 요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분의 1이 되면 안 되고, 그죠? 또 A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 찾아보면 되겠네요. 16분의 1은 어때요? 자, 여기 16분의 1이 들어가죠. 여기에 16분의 1이 들어가겠습니다. 7분의 1은 어떻게 돼요? 7분의 1은 여기가 8분의 1이니까 7분의 1은 여기 들어가겠죠. 8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7분의 1이 되겠죠. 자, 분자가 1인 단위 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커집니다. 따라서 7분의 1은 여기 들어가고, 자, 그럼 5분의 1은 어떻게 돼요? 5분의 1도 여기 들어가겠죠? 이게 4분의 1이니까 여기 7분의 1, 5분의 1 모두 들어갑니다. 근데 2분의 1은 어때요? 들어가지 않죠. 2분의 1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2보다 크니까 들어가지 않고, 2분의 5는 2.5니까 2분의 5는 여기 들어가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직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라면 요 사이와 자, 그리고 또 요 8분의 1과 또 누구 사이? 4분의 1 사이와 또 2보다 큰 사이가 되는데 바로 16분의 1은 여기에 들어오죠. 16분의 1은 여기에 들어오고 7분의 1은 여기에 들어오죠. 5분의 1도 여기에 들어오고 2분의 1은 여기에 있죠. 2분의 1은 여기에 있고 바로 2분의 5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진수 조건만 체크하면 안 되고 바로 여기에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바로 최고차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0이 아니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적을 때 A를 양수라고 합니다. 이 진수 조건에서 양수가 된다는 거 반드시 표시해 주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591번입니다. 농도가 20%인 소금물 10dl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소금물 문제니까 자, 농도가 얼마예요? 농도가 20%일 소금물 10dl가 있네요. 여기에
1데시리터를 퍼낸다 그랬죠. 퍼내니까 빼기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몇 데시리터? 1데시리터를 퍼내니까 이 소금물 자체에서 퍼내니까 소금물 자체에서 퍼내기 때문에 1데시리터의 바로 농도도 얼마가 돼야 돼요? 요거와 똑같은 20%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근데 콜라가 있는데 콜라에서 한 컵을 드러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드러내진 컵이나 드러낸 컵이나 농도는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물을 1데시리터를 물을 넣죠. 그러니까 물을 1데시리터를 다시 넣는다고 하죠. 근데 물은 여러분들 농도가 있나요? 없죠. 맹물은 몇 프로다? 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는데 이와 같은 조작을 몇 번, 뭐 예를 들어 N번 시행한다고 할까요? 시행하면 소금물의 농도, 요 소금물의 농도가 처음으로 10% 이하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바로 1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농도를 여러 번, 이 몇 번 시행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소금물을 1데시리터 덜어내고 다시 물을 1데시리터 덜어내면 자, 이렇게 새로운 소금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10데시리터에서 1데시리터를 빼고 다시 맹물 1데시리터를 넣어봤자 똑같이 10데시리터 마찬가지겠죠. 그럼 농도가 변하겠죠. 1데시리터를 빼고 1데시리터 맹물을 넣었으니까 농도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요게 바로 몇 번 시행한 거예요? 한 번 시행한 거죠. 이 첫 번째 시행한 게 됩니다. 맞죠? 첫 번째 시행한 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서로 곱하면 된다 그랬죠? 자, 20과 10을 곱하면 되겠죠? 원래는 20%와 10데시리터를 곱하는데 100분의 20, 100분의 20, 100분의 0, 100분의 x 하면 100이 다 날아간다 그랬죠? 그럼 20 곱하기 10이 되고 여기는 20 곱하기 1이 되겠네요. 여기는 0 곱하기 1이 됩니다. 자, 여기는 바로 10x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200이 되고 마이너스 20에 얘가 0이 되죠. 따라서 10x가 되어서 얘가 180이 되고 10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가 된다? 18이 되어서 한 번 시행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시행하면 바로 18%가 된다는 말이에요. 18%가 된다는 말이에요. 18%. 자, 그 말은요. 이걸 한 번 실행했을 때 2%가 줄어들지만 얘는 2%가 얘가 2%가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또 한 번 이런 시행을 하면 또 2%가 줄어듭니까? 농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수행하면 2%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소금물이 나가고 맹물, 다른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2%로 줄어든다고 말하면 안 되고 원래 20%가 있는데 18%가 되기 때문에 20분의 18배가 된다고 이해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수행하면 20%가 18%가 되어서 2%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음은 16%가 되는 게 아니겠죠. 다음은 16%가 되는 게 아니고 20분의 18배가 된다는 것. 따라서 10분의 9배씩, 즉 10분의 9배씩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농도가 10분의 900씩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씩 줄어든다고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자, 소금물을 빼고 맹물을 넣었으니까 다른 성질을 넣었기 때문에 얘는 정비례식 형태로 2%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도기 때문에 바로 10분의 9배씩 감소한다고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농도가 20%가 있는데 10분의 9배씩 자꾸 감소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0분의 9배씩 감소하는데 한 번 시행할 때마다 10분의 9배니까 n번 시행하면 바로 10분의 9의 n제곱만큼 바로 줄어들겠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그것이 처음으로 10% 이하가 된다 그랬죠. 처음으로 10% 이하가 된다는 말은 얘의 이 농도가 이렇게 줄어들면 10% 이하가 된다 해서 얘가 지금 퍼센트가 아니죠. 퍼센트가 아니고 원래 기존에 몇 프로에서 20%가 있는데 10% 이하가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얼마? 2분의 1배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이 상태가 얘가 10% 이하라고 해서 여기를 바로 여러분들 10% 이하로 이렇게 식을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보세요. 몇 배씩 감소한다. 몇 배씩 감소하는 몇 배씩을 의미하는 거죠. 얘도 몇 배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퍼센트로 더하면 안 되고 20%가 10%가 됐다는 말은 2분의 1배가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 식은 10분의 9를 몇 번 수행하면 바로 10%가 되는 게 아니고 2분의 1배 이하가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퍼센트인데 얘는 퍼센트가 아니죠. 얘는 퍼센트인데 얘가 퍼센트가 아닙니다. 얘는 몇 배씩 줄어드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몇 배씩이니까 여기도 몇 배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20%가 10% 됐다는 말은 2분의 1배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수가 10분의 9고 2분의 1이니까 맞지 않죠. 따라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바로 10분의 9에 바로 n이 떨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 10분의 9는 여러분들 n배에 바로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10이죠. 자, 그러면 조금만 줄여봅시다. 로그 9가 얼마죠? 로그 9는 로그 3의 제곱이니까 2배 나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고 로그 10이니까 바로 1이죠. 바로 로그의 바로 b자 진수의 b니까 로그의 차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는 바로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맞죠? 마이너스가 나가버리면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로그 3과 로그 2를 직접 대입하여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n배에 로그 3을 몇 배 해야 돼요? 2배 합니다. 얘를 몇 배 한다? 2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2, 7이 14, 2, 7이 15가 되고 0.95 사이가 되겠네요. 0.95 사이에다가 1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로그 2가 0.3010이니까 마이너스 0.30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95 사이에서 1을 빼면 n 곱하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1이 더 크니까 바로 0.0458이 되겠죠. 마이너스 0.0458이 되면 바로 1이 되겠죠. 1에서 0.95 사이를 빼면 0.0458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마이너스 0.3010보다 작죠. 따라서 양면을 요가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마이너스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되나요? 마이너스 0.0458분의 마이너스 0.3010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럼 분모 분자에 만배를 해주면 결론적으로 3010에서 얼마로 나눠준다? 바로 458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몇 번 더 가나요? 7번 더 가나요? 7번 더 가면
7, 8이 56이 되고 5 올라가고 7, 5, 35니까 40이 되겠네요. 7, 4, 20, 4, 7이 28이면 4가 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자, 7배가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몇 배가 되나요? 6배가 되겠네요. 자, 6, 8이 48, 4가 올라가고 6, 5, 30이니까 34가 되겠네요. 6, 4, 24, 27이 되어서 자, 2가 되고 6이 되고 2가 되어서 자, 나머지가 458보다 적죠. 따라서 6점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룹으로 n 값은 6점 얼마가 되니까 바로 처음으로 10%가 이하가 되는 것은 바로 제 몇 번째 그룹으로 6점 얼마보다 큰 바로 7번째에 바로 처음으로 바로 1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식을 잡아주는 게 여러분들 조금 불편할 거예요. 요식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 비클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한 번 수행했을 때 농도가 18%가 된다는 것은 2%가 줄어든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고 20%가 18% 되었으니까 바로 20분의 18배가 된다죠. 10분의 9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덜어내고 또 수행하거든요. 그죠? 따라서 그걸 n번 수행했을 때 10% 이하가 된다는 말은 10% 이하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안 되고 이 자체가 바로 몇 배가 됐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쪽도 몇 배가 된다. 즉 20%가 10%가 된다는 말은 2분의 1배가 된다는 말이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10% 이하를 여기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돼야 되죠. 만약에 여기가 5% 이하라면 20분의 5가 되어서 여기는 4분의 1로 표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미수가 같게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요 부분과 바로 여기서 2%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바로 10분의 9배씩 감소한다는 말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지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하기 때문에 바로 몇 배씩 감소한다로 설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